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역사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수업 설계 이제 정의를 보면요. 자, 단위 수업을 위해 수업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계획하고 조직한 것을 말한다. 그때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든지 역사학습의 내용, 그다음에 교수자 학습의 특성, 교수 학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특징은 뭐냐면 이 교수 환경에 따라서 학습 목표가 설정되고 그다음에 그때 교수자와 학습자의 특성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그 학생들의 이제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수 학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갈 경우에는 일종의 인제 뭐냐면 입시 교육에 맞춰 갖고 내용을 조직할 수 있고, 근데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애들이 이제 입시 교육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예, 간단한 교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르칠 목적이니까 주로 인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순환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자, 이 순환적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죠. 이 수업적인 내용이. 상호적이라는 것은 이제 교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진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 원래 정해진 계획 따라 상황이라든지 학습자 특성이 다르면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야, 바뀌고. 자, 이런 것들이 인제 수업 설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09년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 수업 설계의 개념 안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학습자의 특성이라든지 교수 학습 환경에 따라서 인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인제 학교 교육을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형상, 그리고 항상 이 순환적이고 상호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항상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인제 교사는 그 당시에 이제 딱 정해진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인제 환경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계속 자신의 수업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가르치는 교사의 어떤 전문 지식이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교과 지식은 수업 사항에 맞춰서 병용하고 가르치면서 교사의 전문 지식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수업의 상황에 맞춰서 번영하고 가르치는 어떤 교사의 전문 지식, 이걸 이제 재구성이라고 하죠. 재구성. 요거는 갈색책에 인제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 역사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역사 수업의 의미와 역사 수업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적어 놨는데 뭐 한번 읽어 보세요. 예. 그냥 좋은 얘기 적혀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역사 수업 설계와 교실 대화 구조 이렇게 보죠. 자, 수업 설계에 관련된 이제 사전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은 09년 기출문제에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요거에 대한 실험 연구, 실험 사례 연구가 예전에 03년과 05년에 나왔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노란 책하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용욱 교수님이 이제 낸 사례 연구가 있어요. 요게 이제 두 번 나왔는데 이게 하도 이제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호 교수님은 이제 몇 년 전에 시뮬레이션 문제 냈다가 이후로는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보죠. 볼게요. 자, 역사 수업 설계 이제 교실 대화 구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돼 있죠. 연상의 원리, 제한된 사고 유도형, 이해 추구형 방식 이렇게 있고, 이 파란 책에서는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데 뭐냐면 노란책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교육 강의 시간에는 여기 이제 다 집어넣지 못해서 쪼금만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심화 규제를 좀 약간 관련된 사례들을 좀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연상의 원리는 05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여기 딱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단편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사실적 연계 구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래 갖고 인제 마치 인제 탁구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두 선수처럼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지식을 주고받고 처리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사실적 연계 구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단편적인 사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학생은 정해진 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부수적으로 참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신해혁명 관련된 사례를 좀 언급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 때 세운 나라 이름이 뭐죠? 중화민국이요. 중화민국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슈먼이요.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사실들을 교사가 질문하면 학생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노란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여기 내용이 있죠. 여기 뭐 후삼국을 어떤 나라 그 후삼국 어떤 나라죠? 해갖고 이제 제일 먼저 세워진 후삼국 어떤 나라죠? 후백제요. 후백제는 누가 세웠죠? 건원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프리카에서 영국이 취한 정책은 종단 정책이요. 이렇게 단편적인 사실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제한된 사고 유형이야. 아, 그래서 이제 이 제한된 사고 유도형은 교사가 머릿속에 정답이 있다고 가정하고 역사적 사실과 이유와 의의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여기 이거는 좀 객관적이잖아. 팩트를 묻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유와 의의를 묻는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주관적인 거야. 그래서 이 주관적인 그걸 묻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건데 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사가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료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사가 원하는 답변까지 뭐냐면 질문을 할 때까지 답변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정답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학생들이 답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예. 일종의 이제 답정 너력. 예. 그래서 답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능 방식으로 이제 체득을 할 수 있다. 예. 제한된 사고 유동이 이런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을 좀 볼게요. 자, 고려의 통일 과정을 보면 먼저 신라가 항복을 해오죠. 왜 신라가 항복을 해오죠? 후백제의 공격을 시달렸기 때문에. 네, 그럼 또 다른 이유는 여기 이유죠. 이유. 이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물어보는 거야. 의견을. 왕의 사치로 백성들의 민심이 고려 쪽 기울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면서 여기 교사 원하는 답을 계속 이제 나올 때까지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고려가 신라를 무역을 통일시키지 않고 하친 정치를 폈기 때문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교사가 원하는 답이야. 예. 그래서 답을 이미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은윤중의 역사는 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사료는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적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사례 2-2번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해 추구형 방식을 좀 볼게요. 자, 이 세 번째 이해 추구형 방식은 좀 앞에 이제 이유와 이런 것들은 좀 단편적인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요 이해 추구 방식은 두세 가지를 쭉 물어봐. 그래서 이유와 배경을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제한 유도형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단편 한 가지 방식만 물어봤는데 요거는 세부적으로 다단계로 물어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단계로 물어본다. 제한된 사고 요소보다 간편하게 물어보고 단답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단계로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해 추구형 방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고 유도형보다는 다양한 역사 지식과의 어떤 상호 관련성을 간결한 논리로 설득하고 이해시키지만 요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한정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어떤 논리 비약이 일어나. 이런 문제는 점도 일어나는데 요거는 좀 뒤에 좀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요. 여기 이제 예문이 있죠. 이 교사 보면 여진족은 여러 종족들이 부족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사니까 힘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근데 고구려나 발해와 지배를 받던 여진족 어느 사이 어땠어요? 강해졌어요. 그래서
네, 12세기 때 와인부의 부족들은 통일해서 강력한 국가를 설립하고 점차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남쪽에 누가 있어요? 지금 고려요. 자, 그래서 여기 여진족이 강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갖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고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고려가 어떤 대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사실적 연계를 통해서 어떤 이유나 의의를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특징은 뭐냐면 이유나 배경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다단계 질문으로 이어가며 학생의 응답을 유도를 했고요. 그냥 사고 유도형보다 다양한 역사 지식 간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한 논리로 설득 이해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한된 사고 유도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유만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유나 배경, 그다음에 역사 사실관계를 계속 연결시켜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듣는 강의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 수업을 듣는 강의 학생들은 머리가 트인다고 할까요? 딱 듣고 전체적으로 이해 맥락이 이제 뭐냐면 잡히는 그런 수업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보통 1타 강사들이 하는 수업들이 되게 이런 수업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완벽한 게 아니죠. 요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자, 문제점이 뭐냐? 요게 이제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고, 왜냐면 어차피 이유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주관적인데 이런 거 자체가 이제 학생들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며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정답을 말하는데도 그걸 역사적 사고에 뒷받침하지 못한다. 교사가 생각하는 답을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신들이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논리의 단순함과 비약의 위험이 내포돼 있다. 그래서 인제 여기는 인제 관련된 얘가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어 보려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전제 정신을 부활시키고 단순 논리가 된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사례가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있는데 단점 중에 요게 있어. 네. 여기는 안 적어 놨네요.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노란책 관련된 서적이 있어요, 책에.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려는 것이 물론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에 의해서 한 것도 있겠죠. 사람의 생각은 여기에 다양하게 그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인제 뭐냐면 한 가지 색깔로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태도라든지 영역을 다룰 때 교사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나 정선을 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인제 금의 4대 요구를 수락한 이자동 일파를 이제 말하면서 "안타깝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귀족들은 나쁘고 뭐 서민들은 좋다." 뭐 이렇게 인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인제 뭐냐면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생각, 자신의 어떤 그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좀 현재적 의의를 찾는 걸로 인제 하고 있어. 그래서 인제 보면 여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후삼국 시대에 거쳐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죠? 분단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할까요? 예. 네. 둘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 하나가 합쳐져 있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이롭겠죠. 이렇게 하면서 후삼국 시대의 내용을 이제 뭐냐면 "현재적 의의에 따라서 우리도 통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인제 이끌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인제 설명 논리의 가치 적용의 단순하게 불리킬 수 있다. 후삼국 시대하고 지금 남북한 대립 관계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걸 모델로 해서 여기 이제 지금 현재에 관련된 내용을 이끌어낸다는 거는 이런 어떤 이제 '단순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은 인제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겹치네요. 제가 이제 편집할 때 요거 뒤에를 좀 빼야 될 것 같아. 예.
나중에 제가 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해서 다시 올릴게요. 네. 여기 있는데 수업 계획하고 수업 설계가 있는데 어 요걸 앞에다 좀 옮겨야 되겠네요. 57페이지에다가. 제가 이거 책을 내용을 다시 정리한 내용들은 요 강의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다시 올릴게요. 예, 수정판은. 자, 그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모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학습 모형은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한 걸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요걸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육학자들, 그다음에 역사 교육학자들 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상황을 보고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론 모형을 만들죠. 모형 같은 것들을 수업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모형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 구성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어요. 예. 여기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교수학습 자료 활용 측면에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교수학습 활동 내용하고 내용 구성 측면에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교수학습 활동 유형에 따라서 이제 교수 모형을 나누는 거예요. 어, 자 먼저 볼 게 이제 설명식 수업 또는 강의식 수업이라고 하는데 요거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실제 수업에서는 이 강의식 수업을 하는데 강의 수업을 지금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강의 수업은 마치 막 적폐 교사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강의 수업은 그 효율적이긴 해요. 왜냐면 그 정확한 이제 지식을 체계적 지식을 가르치려면 이 강의 수업이 좀 맞아. 예.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설명할 때 설명시 수업, 강의 수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특징을 볼게요. 학생들이 학생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사가 학습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당연히 강의 수업이다 보니까 교사가 중심이 돼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식과 개념의 설명이 수업 중심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점이 될 수 있죠.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의 수업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어떻게 이제 하냐면 문대집 수업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문다식 수업 같은 것들을 이제 보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있지만 질문식 문다식 수업은 넓게 볼 때 강의 수업의 일종이야. 예. 강의 수업의 일종이에요, 이게. 예. 자, 유용한 점은 뭐냐?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 용어나 제도, 개념, 총괄 등 짧은 시간에 가르치는 데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여러 사건과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역사 지식의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하고요. 그다음 역사 지식뿐만 아니라 특정한 역사 태도나 가치를 고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단점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업이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하는 문제점이죠. 소통이 안 되죠, 오늘날만은.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강의 수업이 적폐라고 이제 취급받는 게 교사와 학생 간에 어떤 이제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사가 이제 지식을 이제 전달해 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이게 오래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역사 해석을 이 수업하는 그 교사의 어떤 이제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마치 역사를 보는 유인한 관점이냐 전달되는 경우에 딱 교사의 시각이 역사를 보는 유인한 관점으로 전달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점을 이제 뭐냐면 어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문답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는 거야. 문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은 범위에서 강의식 수업이고
강의 수업의 보조적인 형태로 문답법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더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문답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수업은 거의 안 나오는데 문답식 수업은 좀 나와요. 요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지도할 수 있잖아. 예. 그리고 이제 학생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제 보조 구조에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 PPT 같은 걸 띄워 주거나 동영상 같은 것들 보여주거나 그죠? 그리고 중간에 학생 활동을 인제 활동을 첨가해서 단점을 탈피하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뭐 문제지 같은 것들 나눠 주고 학습지 나눠서 풀어보라 이런 것들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요. 그 역사의 가치나 태도 함량이 지속적으로 할 때는 설득력 있고 호소력 갖도록 설명을 구성하고 감정이입과 공감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도 방안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요거 교사의 목소리나 얼굴 표정, 제스처, 유머 이런 것들 사용해서 이제 어 학생들이 어떤 진화을 이제 덜어주고 그리고 목소리라든지 이런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거든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 자, 뭐 이거 등등등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야기식 수업 같은 거 볼게요. 자, 이야기 수업은 이제 어디와 연결되냐면 내러티브와 연결돼요. 내러티브. 그래서 내러티브는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제 남색책 이런 부분에 나오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수업에 응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러티브 이론에 네, 관련된 내용이 이야기 수업에도 같이 서로 많이 겹쳐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 강의식 수업이에요. 예, 강의 수업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강의 수업을 인제 뭐냐면 이게 강의 수업의 어떤 이제 뭐냐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문답식 수업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내러티브도 일종의 강의 수업의 이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것도 강의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사 주도예요, 교사. 그래서 교사 주도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점에서 설명식 수업, 강의 수업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제 교사 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인문의 행위, 의도, 동기 등을 이야기하여 전달한다.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논리적 탐구나 과학적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고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탐구식 수업이 필요하죠. 요거보다는 주로 사건의 인문의 행위, 동기, 목적, 이유 등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래서 사건의 시초부터 절정, 클라이막스까지 결말까지 쭉 인문 행위 중심의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이 설명식 수업에서 이야기 수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설명식 수업은 원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 수업은 거기다가 인제 구체적인 인물의 정황이나 행위, 목적 이런 것들 같이 첨부하면서 진행이 되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활용의 조건을 보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구조와 조건이 나오는데 사건 관련된 모순된 자료와 해석을 하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속에 전달된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뭐 등등 내용이 있는데 요거 인제 각자 이제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장점이죠, 장점. 장점. 그리고 문제점. 요건 외워 두세요. 그래서 이 장점과 문제점은 뭐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되면은 요거 그 내러티브 있죠. 내러티브의 장점과 단점으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내러티브의 장점, 단점 시험에 나온 거 있죠. 요거의 일환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장점을 보겠습니다. 자, 장점을 보면 역사의 문화적 특징 동시에 어떤 아동의 친숙한 방법이고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내러티브라는 것은 또 인지 도구, 사고 양식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술 형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에 적합한 인지 도구 및 사고 양식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과거에 관한 이미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직관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당시의 사회상과 과거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리면서 역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연대순으로 이해하면서 시간의 연속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인지도구나 사고 양식으로서 내러티브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물의 행위의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가는 다른 시대, 사람, 관점을 이해하는 데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그 인물을 통찰하게 해 주고요. 역사가 단지 사건이나 형상의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라 인간적 고뇌와 그 이상의 것을 걷는 사람들의 기억을 발견해 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문제점은 이제 뭐냐면 자료나 사건의 분석적 비판적 관점이 투영되기 어려웠고, 왜냐면 인간의 행위나 동기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미시적인 측면을 보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구조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이제 사건의 분석적 비판적으로 이게 투영되기가 어려워. 거다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교사의 논리와 해석을 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걸 이제 뒤에 내러티브 이론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걸 뭐라고 하죠?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라고 하죠. 예. 요런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의적 진실성 부과. 예. 그리고 학생들이 강력하게 이미지하고 우비판적이고 평행적인 역사 해석을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관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방식에서 금방 인식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발휘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인제 뭐냐면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문답식 수업을 보겠습니다. 문답식 수업.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시험 문제. 예. 그래 갖고 보통 인제 뭐 4 가지 유형, 바스의 4 가지 유형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최근에 이제 요번에 문답식 수업 나왔죠. 24년 기출문제. 물론 이제 이게 나온 거 보면 이제 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 교사가 질문하면 그게 답변 내용 형식이기 때문에 문답식 수업의 이론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예. 정확한 답도 모르죠. 그렇지만 문답식 수업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24년 기출문제 나온 거고 이등이라도. 그래서 이제 이 문답식 수업은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넓게 보면 이제 뭐라고 이제 보시면 되냐면 설명식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식 수업. 근데 이 설명식 수업이 너무 교사 주도로 하다 보니까 '학생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문답식 수업을 일종의 보조적으로 이용했다. 아 그렇지만 넓게 보면 설명식 수업의 일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공통점이 오겠어요. '교사 중심일 수밖에 없다.' 교사 중심.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 그리고 학생의 질문과 교사 또는 학생의 대답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다. 이렇게 있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사 주도의 이제 수업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문답 수업에 4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답 수업 관련된 내용은 검은책에 되게 자세히 돼 있거든요. 김환중 교수님의 논문에 보면 거기 문답 수업에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인제 뭐 하이만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프랑켄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다음에 가비 크롯 뭐 등등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다 볼 필요 없고 어디에서 인제 보냐면 바스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 책이 4 가지 인제 그 지문 유형이 있잖아요. 요거는 바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스의 견해에 따라서 인제 이게 나눠지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크게 4 가지로 나누는데요. 인지기억 질문, 그다음에 수요적 질문, 학습적 질문, 그다음에 평가적 질문 이렇게 인제 있어. 자,
기억 지문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팩트를 체크한다고 보면 돼. 팩트를 얘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야. 아, 그래서 뭐 돌카는 어느 시대 때 사용했느냐, 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신라의 왕을 누구라고 하나요? 사실 확인을 이제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지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형이죠. 그러니까 한 단어나 짧은 절로 응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수렴적 질문인데요. 사실과 아이디어 관계를 수입하고 여러 가지 응답 중에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답을 추천한 방법이야. 그래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나의 결론이나 방향을 유도하는 지문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인지, 대비, 대조, 분석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지문인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의 돌도구와 신석기 시대의 도구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돌도구가 뭔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뗀석기, 뭐 간석기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수학적 질문이죠. 그렇지만 설명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이나 이런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것도 수선적 질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인지기억 질문하고 수선적 질문의 어떤 차이점이 뭘까요? 인지기억적 질문은 짧아. 예, 한 단어나 짧은 절로 돼 있는데 수선적 질문은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늘어놓죠. 막 문장이 길어져.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제 있고 그 차이 또 동일한 점은 뭐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료죠. 예, 답정료. 우리가 이제 여기 뗀석기와 간석기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뗀석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떼어 가지고 만든 석기로서 뭐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뭐 이렇게 있다. 간석기는 갈아서 만든 건데 뭐 이런 종류도 있다.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 예, 답이. 그럼 학산적 질문을 볼게요. 학산적 질문은 역사적 상상력이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질문으로 학생들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고 가설 설정이나 예측 같은 걸 냈다. 그래서 과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예측, 가설, 추론, 상상 등 사고작용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글 창제라는 사건이 조선시대 사람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집단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오. 자, 그래서 양반과 상민의 관점, 남성과 여성의 관점, 조선과 중국의 관점 등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해석해 본다니까 앞에처럼 이렇게 답정료,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죠. 뭐 다양한 관점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답이 여러 가지야. 네, 2개 이상이 나오죠. 수학적 지문과 그 학술적 지문의 큰 차이점이 뭐냐? 수학적 지문은 답이 한 개야. 그렇지만 학술적 지문은 두 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질문하더라도 뭐냐면 수학적 지문 형태로 질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술적 지문 형태로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프랑스 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자, 그러면 요거는 수학적 질문일까요? 학술적 질문일까요? 이거 근본적이죠. 근본은 하나죠. 그러니까 수학적 질문이 되는 거고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뭐냐? 뭐 그래서 좀 정확히 하면 다양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제 다양한 일인데 당연히 이거는 답이 2개 이상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학술적 질문이다. 그래서 동일한 그 질문이어도 어떤 질문 형태에 따라서 수학적 질문이 될 수 있고 학술적 질문이 될 수 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내용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평가적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판단, 가치, 그다음에 선택과 관련된 질문으로 사상과 지식을 조직하고 결정하고 이를 정당한 질문이다. 대원군이 이제 세국 정책이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었나 했는데 그래서 이 판단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절한 말이 나오면 이건 평가와 관련된 거야. 판단. 그래서 이제 평가적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 사고력 관련돼서 인제 한번 도형을 이렇게 도식화시켜 보시면 자 일단 인지 확인 질문, 수연적 질문, 그리고 평가적 질문, 학산적 질문 이렇게 있는데 자 그중에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 사고력은 이게 서로 다 관련돼 있죠.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아 관련된 다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역사적 사고력 관련된 지형은 학산적 지문하고 수연적 지문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학산적 지문과 수연적 지문이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돼 있다. 어떤 분은 "평가적 지문도 있지 않냐? 역사 판단력 연결시켜서 볼 수 있냐?" 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특정 이론 바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스가 생각하기에 수요적 지문과 학살적 지문은 역사 사고력과 관련돼 있다. 이 바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러면 인제 의미를 보죠. 자 앞에서 역사 사고과 관련된 내용 질문형은 도표에서 볼 수 있듯 수용적 질문하고 학산적 질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4 개의 유형을 나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역사 수업에서는 4 가지 유형이 딱딱 이 도식화시켜 갖고 나눈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적 질문을 했다가 학산적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기억 질문을 했다가 또 수업적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인제 교사가 질문을 체계적으로 종식했기 때문에 서로 인제 연결돼서 한 가지 질문 유형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 유형을 같이 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예문이 그 검은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인제 여기 이제 사례를 인제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교사 일방적 강의 진행에는 이제 여기 있는데 요거는 빼고 단순 질문, 인지 기억 질문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의 팩트를 물어보는 거를 이 고조사와 관련돼 갖고 한번 얘기를 해 봤고 그다음에 수연적 질문 그래 갖고 인제 이 수연적 질문은 인제 어떤 추리력을 요구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형적 학습적 지문이지만 실제로 수행적 지문 형태였다. 여러 가지를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답정력, 교사가 생각한 답을 뭐냐 말하도록 하는 수행적 질문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행적 사고와 학살적 사고의 유도 질문 형태. 그래서 수행적 사고지만 학살적 사고는 이제 학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인제 보면 학살적 사고의 정형이 뭐냐면 감정이입이야.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역사적 상상력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적 요구가 나오면 학살적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문으로서 이제 산미증식 계획 관련된 내용을 예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살적 질문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예문 내용도 인제 좀 약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질문할 때 이제 활용 방법이 유의점이 뭐냐 질문 학습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육학하고 이제 많이 겹쳐 있을 거야. 요 내용은 뭐 상식적인 내용도 많고요. 자, 능력과 연령에 적합한 간결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예매하고 일방적인 물음은 피한다. 질문을 학습자의 활발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방식하고 추궁하는 듯한 반응을 삼긴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답변을 안 했다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궁하는 식으로 반복 그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질문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되고 정리되면서 질문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배려하고 질문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보다는 약간은 높은 수준이 좋다. 그래서 학생 응답이 틀릴 경우에 다른 학생들이 기회를 주거나 같은 학생들이 확인 질문하거나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교사는 평을 해주거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학생한테 기회를 줄 때는 이거는 좀 능력이 있는 애들이 이제 얘기하다가 틀린 답변을 이렇게 다른 학생이 주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잖아.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능력 없는 학생들이 뭐냐면 틀렸다고 해서 다른 학생에 넘기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인제 좀 얘들 이제 뭐냐 기운을 좀 복돋기 북돋아 주기 위해서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인제 쉽게 질문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육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자료 읽기나 보기, 듣기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유용성.
유용성 한번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좀 읽어 볼 필요가 있죠. 외워 두세요. 그래서 이제 발모는 수업을 부드럽게 진행하거나 학생들 집중시키는 수단으로 되기도 하고, 교사 주도의 수업에서 교류되기 쉬운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발모는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발모는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지식이나 사고력, 태도 등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수업 방식에 따라 이제 발모의 유형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토론식 수업에도 이 문답식 수업을 할 수 있죠. 토론식은 그 앞에서 이제 수학적 지문을 이제 많이 사용이 돼. 탐구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조, 비교, 분석, 설명 같은 수학적 질문을 이제 주로 하고, 이야기 수업은 행위, 의도, 동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상하고 추론하고, 그다음에 행위 결과 예측하는 학습적 지문이고, 강의 수업 같은 인지 기억 지문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고력 함양의 어떤 학습 목표로 역사 상상력과 탐구를 자극시키는 지문의 전략 계획 익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밑에 옆에서 요거 관련된 사례할 때 좀 얘기할게요. 요거. 예. 역사에서 농민적 사고 신장을 위한 지문 전략과 관련돼 있어. 예. 그래서 이거 좀 뒤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학습 목표에 따라 질문의 종류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된 수업에서는 인지기억, 그다음에 수련적, 학살적, 평가적 질문보다는 학생의 학습 활동에 밀접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뒤에는 농진적 사고 신장 질문과 또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습 주제와 목표 달성의 질문 형식을 국민 진략 질문 전략 계획에서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탐구하고 이해할 것인가, 질문의 초점과 어떤 사고 과정을 유도할 것인가, 질문 유형,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질문의 순서 등을 계획해 둔다. 자, 그런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요 발문식 고려 사항은 좀 빼세요. 요거는 중복된 거야. 그 앞부분에 중복된 거니까 이제 빼시고요. 예. 거기 인제 활용 방법의 유의점하고 이 중복된 내용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뒤에 보면 역사에서 논증적 사고 신장을 위한 질문 전략이 있는데, 이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유형 있고, 그다음에 녹색 책에는 교수학습 모형으로서 여기 인제 역사에서 논증적 사고 신장 질문 전략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여기 그 역사 사고 활용을 목표로 역사 상상을 탐구하는 지문을 계획하고, 학습 목표에 따라 지문 종류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죠. 요런 것들 염두에 가지고 이렇게 인제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질문 형태에 따라서 인제 "요게 무슨 질문 형태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예문을 한번 이제 좀 눈여볼 필요가 있어. 자,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수업 목표가 정보 기억의 확인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설명들이 필요한 거죠. 기억을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학습 목표가 어떤 이제 가설 세우도록 하는 질문 형태다. 역사 상상력에 입각해서. 그러면 요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학습 목표가 그다음에 탐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논증하는 질문이 필요해. 어 그래서 이런 어떤 학습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질문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역사에서 논증적 사고 질문의 전략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눈에 좀 발라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문답식 수업은 네 가지 유형을 좀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인지 기억 질문, 수열적 질문, 학살적 질문, 평가적 질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론형 문제도 질문 유형을 물어보는 게 있어. 근데 이런 유형은 이제 요번에 24 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런 것은 이게 진짜 운이 작용된다. 운이 작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요 네 가지 유형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분별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인제 좀 더 나가자면 이게 이제 뭐냐
상상력과 탐구력과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질문하는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질문 형태 정도는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어 질문 학습 유형 관련된 내용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탐구식 수업을 넘어가겠습니다. 탐구식 수업이 아니라 글쓰기 수업을 넘어갈게요, 글쓰기 수업. 글쓰기 수업은 예전에 한두 번 나왔죠. 그래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럼 글쓰기 수업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6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56번이에요. 예. 그럼 글쓰기 수업의 이제 특징을 보죠. 자, 글쓰기 능력과 역사적 사고하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다. 역사적 사고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 글쓰기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준에 나눠질 수 있는데 어 학습의 목적과 학습 과정, 독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나눠질 수 있어요. 네, 요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눴죠.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 예.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주로 나왔어요. 역사가 입장에 글쓰기에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글쓰기야. 자,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볼 게 뭐냐면 그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글쓰기야. 역사가의 입장에서 글쓰기는 주로 이제 교사와 동료와 학생들이 예상 독자로 해서 마치 자기가 역사가인 것처럼 글을 쓰는 것이 역사가 입장의 글쓰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료 분석이나 뭐 자료 분석 같은 것들이 필수로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인제 요거의 이제 삼자적 입장의 글쓰기는 일종의 전문적 식견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글이 좀 쉬워요. 저널리스트에 입각한 저널리즘에 입각한 글쓰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역사 신문도 여기 들어가 있죠. 역사 신문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 자, 그다음에 역사적 인물의 글쓰기는 독자가 주로 뭐 과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인제 뭐 감정이입을 이제 주로 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인제 세 가지 인제 뭐냐면 글쓰기 방법이 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 가 인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입장의 글쓰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가 입장의 글쓰기는 역사가의 글쓰기 과정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한 거고 그래서 교사와 동료가 학생 예상 독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이제 글을 쓸 때 뭐에 입각해 쓰죠? 자료나 사료 같은 것들에 입각해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가 입장에 글 쓸 때는 자료를 바탕 물론 꼭 사료가 아니라도 뭐냐 자료, 역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특징은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에 자료에 기초해서 복원하고 사건의 의미를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좀 사료 활용 수업의 차원에서 되게 이용하는데 형식은 사건 보고서 쓰기 답사 보고서 쓰기. 그다음에 요거 다음 표죠. 역사 이야기 쓰기 이렇게 있고 서술 방식은 논문 형태로 인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머릿말, 본론, 맺은말 이렇게 좀 논문,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쓰는 게 좋은데 마치 인제 역사가가 역사 분석을 해서 사료 선택하고 분석하고 삽입이나 이제 등등 해 가지고 고려 그런 것들을 해서 또 과거의 언어 용법이나 사고방식을 고려해서 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그 과정이 여기 쭉 나와 있죠. 여기에. 예. 이런 것도 인제 관련된 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예문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요 관련된 예문이. 자 먼저 인제 중원 고구려 비문을 이제 본다고 해요. 그러면 중원 고구려 비문에 관련된 자료를 찾고 해석되지 않은 부분을 한국사 자료에서 채워 놓고
보관이죠. 여기 보면 간극을 채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냥 비문 속에 보면 이제 과거인의 어떤 언어 용법이나 사고방식 등등 이런 간행적 행위까지 이제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동의매금이라는 그 언어 용법, 중원의 지리적 위치, 그다음 신라왕이 의복을 하사 의미, 신라왕이 고글왕이 이건 간행적인 거죠. 상국이 하국한테 의복이나 칼을 하사하죠. 이 고대 시대 때는. 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요런 걸 하려면 상당한 뭐냐면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 지식이. 예. 그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애들한테 필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교수학습 방법의 평가 기준이 뭐냐? 자,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설명 방법, 제기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소소한 방법들이 어떤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를 만약에 이게 하면 역사 글쓰기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면 수행평가 기준을 써라. 그럼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이런 학습적 효과가 뭐냐? 자, 일단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을 익혀서 비판적 사고 방법과 의미를 가르칠 수 있고요. 자료의 논리적 분석 능력, 추론 및 종합 능력, 자신이 사고한 내용을 적절히 역사 용어로 표현한 능력도 하고 역사적 사고 방법을 이제 가르칠 수 있죠. 역사 탐구력이나 판단력, 상상력, 맥락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데 근데 이걸 이런 걸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전문적인 지식, 좀 수준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나? 요걸 수행할 만큼?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이론적인 거지 현실에 맞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수행 평가를 하면 솔직히 뭐 이렇게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이제 글이 나오긴 좀 힘들어. 예. 애들이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데 갑자기 뭐 역사적 글쓰기를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예. 그렇게 있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인제 제3자적 입장의 글쓰기야. 저널리즘식 글쓰기죠. 그래서 인제 어떤 어려운 그 내용을 좀 쉽게 쓰는 거야.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인제 독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글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자적 임적의 글쓰기에서는 역사가 역사적 인물을 배제한 채 뭐냐면 마치 신문 기자가 되는 것처럼 독자는 이제 전문적 식견 없는 사람들을 대중을 대상으로 글 쓰는 것처럼 써야 된다. 쉬운 글쓰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융합형하고 좀 약간 맞는 것 같아. 역사과하고 국어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야, 역사와 같은 이제 시간적 거리를 두면서도 국어 시간에 이제 형식의 글, 저널리스트 글을 통해 역사학습의 목적, 역사 이해 해석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제 시간적 거리는 어느 정도 인제 있으면서 역사 같은 시간적 거리를 두면서도 좀 역사가보다는 쉽게 이제 글을 쓰는 거야. 예. 쉽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신문과 안내책 역사 신문인데 대표적인 게 인제 역사 신문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은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서 사건에 위치한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빅피처를 보여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건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역사신문 제작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신문의 형식 같은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사건의 나열식으로 하는 역사신문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역사 탐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문의 기능과 목적, 형식을 이해한 후에 탐구 내용을 서술해도 지도할 수 있거나 역사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국어의 글쓰기, 사회가 글쓰기와 함께 가르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는 뭐와 또 관련돼 있냐면 역사 신문하고 이제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역사 신문 제작 학습 중에. 그래서 요 부분은 제작 학습에 역사 신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총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교학사 교과서에서 그 역사 신문 관련된 내용을 좀 발췌를 했어요. 이게 실제 지도서에 실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중요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역사 신문 내용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은 이게 뭐냐면 역사적 인물의 글쓰기야. 그래서 독자가 과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과거 사람들 마치 자기가 이제 역사 인물처럼 돼 가지고 어떤 시간적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들어가서 그 역사적 인물처럼 생각을 하면서 독자도 그 당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의 삶과 사회세계 속에 감정이입을 하도록 지도한다. 요게 중요한 핵심적인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독자가 누구인지 이걸 좀 올렸어야 되겠네. 독자가 누구인지 글을 쓰는 목적이 누구인지도 숙고하도록 지도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정서와 생각을 담는 독백, 일기, 시, 수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편지, 경문. 경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봤죠? 이 널리 알리는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그런 경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정보 제공글, 가르치기 위한 쓴 글, 교서, 소설, 후손에게 남긴 그런 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글쓰기 수업 시 유의사항이 뭐냐? 그래서 인제 이 글쓰기 수업의 유의사항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을 다 포괄해서 전반적인 내용이야 거든요.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글쓰기 과정에 중심을 두고 수업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그 언급된 적이 있어. 예전에 그 기출문제. 그게 뭐냐면 탐구식 수업하고 글쓰기 수업을 뭐냐면 혼합해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수업이냐?" 답은 이제 탐구식 수업이에요. 왜 탐구식 수업이냐면 탐구 절차 과정이 주고 글쓰기 수업은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이제 물어볼게요. 탐구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하고 인제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총괄학 습도 물어볼 수 있고 탐구식 수업 연결시켜서 글쓰기 수업도 물어볼 수 있고 사회학 수업 연결시켜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쓰기 수업은 여기 쪼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탐구식 수업을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글쓰기 수업이 어떤 수업에 융합을 하더라도 그게 비중이 적으면 이건 글쓰기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쓰기 수업이라는 거는 글쓰기 수업이 중심이 돼요. 적어도 여기가 뭐 정확한 수치로 인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70%요 정도 된다. 글쓰기 과정에서 이렇게 중심에 두고 어 조직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을 평가해야 된다. 일종의 인제 뭐 수행 평가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글쓰기 수업 시할 때 수업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 평가 기준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은 글쓰기 수업 평가 기준할 때 수행평가 기준할 때 좀 얘기해야 되고 다시 얘기하고요. 그냥 먼저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할 때 글 쓰는 방법 알려줘야 되겠죠.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나 그냥 문제 제기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이나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자료에 대한 설명, 제기한 문제 해결하는 서술한 방법인데 이게 말이 쉽지 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글쓰기 수업도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좀 먹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애들한테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예.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저는 뭐 좀 약간 보수적인지 모르겠지만 강의 수업을 주도하거든요, 수업할 때. 이런 방법 몰라서 그러니까 뭐 그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뭐 토론 학습이나 이런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강의 수업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애들 그 뭐냐면 이게 수준을 볼 때 그게 제일 맞아. 이 가육 수업이. 어. 얘들이 지금 전문적인 역사가를 키우는 게 수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제 한국사 같은 거 교양 정도 배우는 거나 뭐 입시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 이게 맞지도 않는 그런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뭐 탐구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얻을 수 있는 그 지식도 얻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이제 그 역사 교육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수업 모형이지 실제 그 수업에서 하기는 좀 힘들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제 뭐 바람직한 것이 꼭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임용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역사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외우셔야 돼요. 예. 토시를 달 필요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탐구식 수업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탐구식 수업이죠. 탐구식 수업. 근데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이제 기출 전력이 있어요. 예. 여기 좀 보시면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02년까지는 인제 이게 좀 나왔다가 요게 융합형이 인제 강조됐던 시기거든요. 근데 한참 인제 안 나왔어 또. 요 시기는 뭐냐면 인제 개별 국가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역사과 고유의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탐구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녹색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녹색책이 나왔던 시기가 개별 국가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던 시기거든요, 융합형을 반대하면서. 음. 그러다가 이제 16, 18년 여기는 기도했지만 계속 탐구 수업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구 수업이 융합형 수업에 딱 맞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도 강조되고 과학과에도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역사과에도 이제 강조되는데 자, 이 탐구 수업은 사회과 일단 사회과나 과학과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수업이고 그래서 일종의 융합적이고 그리고 다른 교과와 인제 뭐냐면 통합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역사과도 강조되지만 사회과 과과가 훨씬 더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형을 강조할 때는 나왔지만 개별 국가의 어떤 특성을 강조할 때는 안 나왔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융합형 교육과정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이 부각되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탕수 수업은. 그래서 탕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책에는 없고 파란 책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책을 기준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사회과 교육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보지 않지만 차 머시기라는 사람이 쓴 사회과 교육론 관련된 내용에도 요 탐구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잘 알지는 않지만 이 노란 책에서도 탐구 수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인제 파란 책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이 탐구 수업은 여러 가지 수업 모형으로 결합될 수 있죠. 뭐 총괄학습하고도 결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사료학습하고 관련돼 있어. 요게 상당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탐구 수업이나 사료학습이나 지식의 가정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탐구 수업하고 사료학습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탐구 수업은 앞에서 얘기한 글쓰기 수업 중에 일부도 인제 여기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여러 인제 뭐냐면 수업과 그다음에 내용 조직 방법하고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학습자가 특정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요. 이 가설이란 말도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발견학습에 적합하고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가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뭐와 연결된다? 사료학습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체계적인 자료를 처리하는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가정 중심이다. 예. 그리고 사료와 관련돼 있다. 사료 학습하고. 자, 절차. 이거 외워 두셔야죠. 예.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물어본 게 있죠. 예전에 뭐 가설 설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물어본 적 있죠. 절차 과정을 보면 문제 인지 단계, 가설 설정, 그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가설 확인, 일반화 이렇게 있는데 요거 단계 자체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설 설정도 물어봤고 아주 예전에 기출 문제이지만 일반화가 뭐냐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문제 인지 단계에선 뭐 하냐 이렇게 보면 자 학습자가 학습 과제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의문과 갈등의 이제 탐구에 출발이 되고요. 학습 내용의 과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면 자 교사는 학습 내용의 상관적인 해석이나 논리적 모순을 제시하면서 사고를 자극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가설 설정 단계 볼게요. 자 문제 사항에 대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중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가설, 작업 가설을 이제 설정한다. 그래서 머리에서 구상된 여러 가설 중에
제일 타당한 가설을 찾는 게 이 작업 가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제일 타당한 가설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좀 보고, 자, 그다음에 가설 설정에서 이제 제도도 이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용어 정의거든요. 용어. 잠깐만요. 요게 좀 잘못됐네. 아, 이게 요쪽에 가설 설정 단계가 니은이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들어갔지? 편집을 잘못했네요. 요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니은 지우세요. 네. 그리고 자, 가사 설정하기 전에 또 뭐냐면 먼저 개념과 용어를 또 정의할 필요가 있어.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예를 든 거예요. 자, 예를 들었고 정보 강조하고 침투 강조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 정보 강조를 해야 되는데 침투 강조와 연결시켜서 얘기해 버리면 북이나 뭐 이런 나라들 침투 강조까지 그 뭐냐면 자료 수집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인제 개념과 용어를 정리하면서 어떤 것을 인제 할 수 있냐. 탐구 과정 방향을 정립하고 탐구 과정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침투 강조와 정보 강조를 구분시키면서 정보 강조에 한정해 갖고 인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죠. 근데 침투 강조를 정보 강조 개념 이게 만약에 이제 침투 강조와 정보 강조를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침투 강조 부기까지도 자료 수집의 대상이 돼 버린 거예요. 예.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 보면 일부 가설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거나 추가되죠. 예.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자료 수집과 비판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 수집과 비판 과정이 어디에 속했는가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에 속한다고 이렇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가설 확인 단계 검증이 있고 그리고 나서 관련 같은 속성 그다음에 결론을 같은 속성을 가진 다른 가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기도 한다. 일반화 관련된 내용이 02년에 기출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일반화가 법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나가진 않고 가설 확인까지 나가요. 그래서 그 첫 걸음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탐구학습 같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회과와 다른 게 뭐냐면 사회과에서는 이제 역사과에서는 가설 설정하고 가설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끝나. 근데 일반화 단계는 그 일사과나 사회과학이나 요런 데서 인제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역사과를 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가설 설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사회과와 달리 역사과는 이렇게 가설 확인하는 것이 잠정된 결론이지 딱 이게 법칙화된 게 아니에요. 잠정된 결론이고 법칙화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다시 이제 가설 설정으로 들어가서 수완적인 과정을 갖고 있다. 어. 그래서 항상 가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가변적인. 잠정된 결론이며 가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일반 사회과와 우리 역사과가 좀 다른 거다. 이 탐구학습이 관련된 내용에서 이용 관련된 내용이 다른 거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첫 권에 나와 있으니까 첫 권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문에 이제 1862 년에 조선사회 모순과 밀려의 원인 해 갖고 인제 도입, 가설 설정, 수집 및 결론, 가설 검증, 결론 일반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결론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일반화로는 결론보다는 결론이라는 말이 맞고 도입 부분은 이제 어디에 속하냐면 문제 인지에 속하죠. 문제 인지. 자, 그다음에 인제 탐구학습의 장점하고 이제 유의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이 능동적인 학습 참여 활동할 수 있고 사료를 아까쯤에 이제 탐구학습은 그 사료학습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료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사적 감각을 높이고 그 시대의 여러 측면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의 실제적 이해 및 역사가 연구 방법을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탐구학습은 사료학습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연구 방법 인식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역사 글쓰기 이해할 때 그 당시 역사가가 대어 글쓰기 있잖아요. 요게 인제 방법이 탐구학습하고 연결돼 있죠.
탐구학습, 사회학습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유의점, 문제점을 볼게요.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공인형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같이 탐구 과정을 통해 명확한 권력을 도달할 수 있느냐 논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화에 도달할 수 있냐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제 도달했다고 해도 이 결론이라는 것이 어떤 일반화, 법칙화된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결론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오면 뭐냐면 다시 폐기되고 더 위에서 가설 설정부터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사회과와 역사과의 차이점이다. 이 탐구학습 이용법의 용어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배경 지식과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탐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 자, 이거 하려면 상당한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평균적인 어떤 그 역사 지식 가지고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입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맞지도 않아. 그거는 좀 맞을 수 있겠네요. 뭐 수행 평가 좀 집어넣어 갖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데 그 일반 수업에 들어가 갖고 뭐 집어넣어서 뭐 세특 집어넣는 데는 이렇게 뭐 몇 자 적어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능력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예. 자,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역사과 연구 과정이 동일한 성질인가 의문시를 한다. 어. 왜냐면 여기 보면 탐구학습이 사료학습이잖아요. 지식의 결과가 지식 가정이고 지식을 가정, 지식을 생성하는 건데 이 역사과 연구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런 거를 역사과 연구 과정을 그대로 따올 필요가 있냐. 어. 왜냐면 학생들 입장 올 때는 이 학생들이 모든 사람이 다 역사가 될 필요 없잖아. 이 사람들 입장 올 때는 교양 정도만 배우는 건데 어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역사 사실에 관한 지식을 소홀할 수 있고 탐구학습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사실에 대한 지식이 소홀하고 내용보단 가정이 너무 지나치고 그다음에 학생의 경험, 사고의 의미와 기능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탐구학습할 때 교사는 그냥 노냐? 그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인제 계획자면서 촉진자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쭉 읽기나 좀 해 볼게요. 자, 읽어 보면 학생들의 사전 지식 정도를 확인하고 수준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고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탐구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포함시켜야 되고 학생들의 활동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되고 어 방해해서는 안 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도 안내하고 자극하는 임무를 가져야 되고 탐구의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창조적 사고를 유도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리 학생들의 역사에 관심, 태도, 사고 흐름을 예상하고 계획적인 지문을 준비해야 되고 학습 사고 과정이 개별적인 나 소집단별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들은 제가 인제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사회과 교육론 관련된 내용에도 좀 약간 발제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볼 필요는 없고 장점하고 유의점 그다음에 여기 그 단계 를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 일반화라는 말 자체가 역사과보다는 좀 약간 사회과에 이제 해당하는 말이었다. 공인형 기출문제 나올 때도 이게 이제 사회과 통합 문제도 나온 거예요, 일반화 자체가.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뭐 결론이란 말이 좀 나올 것 같고 이때 결론이라는 것은 역사 결론은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거지 우리가 사회과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인제 극화 수업 역할극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